안녕하세요. 박용성이 생각을 읽다 유튜버 박용성입니다. 다들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여러분이 사상과 가치관을 심하게 자극시켜 드릴 제 생각들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보려 합니다. 저는 제가 평소에 하는 사색 중에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주제와 내용들은 노트에다가 적어 놓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글들을 일부 추려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제목, 주변을 도움되게 이끌기 위한 나의 처세술. 나는 살아가면서 주변을 나에게 도움되게 이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다. 이 세상에는 절대 선도 악도 없다. 인간은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나올 법한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얘기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이 탈을 쓴 악인이 잘 나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고, 반대로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만 봐도 이는 증명이라 이름 붙이기도 뭐한 당연한 진리다. 때로는 기만, 속임수, 사기, 협박, 폭력 등이 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불가피해지더라도 이 모든 조건을 활용하여 위도를 관철시키자. 자신이 정해놓은 윤리, 도덕적인 원칙에 얽매여 주변을 도움되게 이끌기 위한 가능성을 제한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음 글입니다. 제목, 내가 다른 누군가가 되어 나에게 조언하기.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생각의 물꼬가 트이지 않는다거나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 답답해지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이럴 때 생각의 의도를 내가 다른 누군가가 되어 나에게 조언하기로 정하고 생각을 하면 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원리는 무엇일까? 그렇게 하면은 몸과 마음의 상태나 주변의 상황, 의도치 않게 드는 잡생각들로부터 초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한다. 나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운 스킬이니 많은 이들도 꼭 이를 익히길 바란다. 다음 글입니다. 제목,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우리가 살아가며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금원 중 하나이다. 나는 이 금원이 내포하고 있는 참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해 전달하고자 한다. 이는 누구나 열심히만 하면은 그 기운이 하늘로 통하여 돕게 된다는 그런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다. 참 뜻은 위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은 운을 포함한 전반적인 확률이 목적을 성취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하늘의 이치를 설명하는 금원이라는 게 올바른 해석이다. 다음 글입니다. 제목,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금원이다. 나는 앞장과 마찬가지로 이 금원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려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의 금원은 모든 상황에서 통용되는 진리는 아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고, 의욕을 갖고 시도하려 노력한다고 해서 그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만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단, 시도에 대해 수반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시도는 하려 노력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반적인 확률이 유의미하게 크다는 것이 이 금원이 내포하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 글입니다. 제목, 광기.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이 은밀하고도 내밀한 광기를 갖고 있다. 성적인 일탈, 차마 입 밖으로 표현하기 힘든 비윤리적인 생각 등등.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한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광기가 무엇이든 자신을 개발하고 주변을 도움되게 이끄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면 자신이 삶을 확장시키는 훌륭한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만이 광기를 즐기자.
다음 글입니다. 제목, 자신과 주변을 도움되게 이끌려 하면서 기본은 충실히 해 나간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과 주변을 위기대로 도움되게 이끌기 위해서는 일단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되고 봐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되고 난 후 뛰어든다는 마인드는 이론에 치우친 현실성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것 같다. 현실적인 답은 자신과 주변을 도움되게 이끌려 하면서 기본을 충실히 해 나감을 병행한다가 되겠다. 이는 내가 생각보다는 삶을 살아온 경험으로 체득한 삶을 좀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한 처세술 중 하나이다. 다음 글입니다. 제목, 그래서 어쩌라고. 이 장의 주제는 전적으로 해민 스님이 쓴 에세이에서 차용한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경우를 겪곤 한다. 이번 시험을 잘 못 보면 어쩌지? 약속 시간에 늦지 않을까? 이번 프로젝트는 잘 마무리될까? 등등. 이럴 때 생각을 그래, 나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고 괴롭다. 그래서 어쩌라고 로 하면은 신기하게도 어떻게든 극복해내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이 내면으로부터 치고 올라옴을 느낄 수 있고 이로 인해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생각이라는 것이 원리가 인간이 이성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다. 다음 글입니다. 제목, 성장형 사고방식, 고정형 사고방식. 성장형 사고방식에 대한 정의는 어떤 일이든 노력에 의해 끊임없이 개발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고정형 사고방식은 인간이 재능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성장형 사고방식과 고정형 사고방식이 적용되는 경우는 상황마다 다르다. 학업적 성취가 목표인 경우, 이는 특별한 재능을 요구하지 않아도 개인이 노력으로 얼마든지 신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장형 사고방식에 가깝고,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이는 상대적으로 재능에 의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고정형 사고방식에 가깝고, 목표가 IQ 점수 올리기 같은 경우는 재능과 노력에 의한, 즉 성장형 사고방식과 고정형 사고방식의 영향을 골고루 받는 경우라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사고방식 중 어느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현명할까? 성장형 사고방식과 고정형 사고방식이 적용되는 상황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성장형 사고방식의 입장을 취하고 보는 쪽이 최선이라는 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다. 다음 글입니다. 제목, 사람은 자신이 방식대로 남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람은 생각을 통해 정제되지 않는 이상 자신이 기준에 빗대어 대부분이 사람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왜 이런 말 있지 않은가?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내가 이러니 쟤도 이러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상대를 판단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으며 갖고 있는 개성과 성향은 각자 다 다르다. 이를 받아들이고 인간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정신적인 유연성을 기를 필요가 있겠다. 다음 글입니다. 제목, 인생이 궁극적 목적. 요 근래 들어 생각을 해봤다.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 임종을 앞두고 정신이 제 기능을 하는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은 행복과 의미를 온전히 추구한 충만한 삶이었어 라는 생각으로 가슴 뿌듯함을 갖고 눈을 감는 순간을 위한 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 아닐까? 따라서 그 순간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하는 내 삶이 매 순간 하는 노력 자체 역시 인생의 궁극적 목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고지식하고 현학적인 면으로 치우침감이 있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중요한 생각 같아 기록으로 남긴다. 다음 글입니다. 제목, 모든 시행착오의 원인과 책임은 나에게 있다. 우리는 살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점검하는 것 역시 필수적인 과정이다. 여기서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시행착오의 원인과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놓고 보자는 것이다. 누가 봐도 나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은 불편할지언정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동력을 키우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다음 글입니다. 제목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제목 그대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는 수학에서나 통용되는 진리이다. 세상 일은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아닌 다른 개념으로 형상화될 수도 있고 다른 차원이 그 어떤 거가 될 수도 있듯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하다. 이는 내가 40년 넘게 살아오며 세상 일에 관해 체득한 하나의 진리이다. 다음 글입니다. 제목 나에게 있는 신의 기운.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이다.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전능함을 드러내는 증표이다. 나라는 사람부터가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조 개의 세포들, 크기나 수치로 정량화시킬 수 없는 정신세계 역시 신의 영광의 일부이다. 그 얘기인즉슨 전능한 신의 기운이 일부를 받은 나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는 내가 주창한 것이 아닌 세대를 거듭해 여러 매체에서 다룬 신빙성 있고 무게 있는 하나의 이론이다. 이 이론이 내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심오하고도 중요한 주제이니만큼 골로 옮겨본다. 다음 글입니다. 제목 자살도 때로는 최선의 선택지일 수 있다. 인간은 행복과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 정도와 수준에 따라 개개인이 가치가 정해진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남은 삶의 기간 동안 이를 추구하는 데 긍정적인 면이 없다는 생각이 확신을 잃으면 자살로서 삶을 마감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 생각한다. 달라지는 건 없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으며 그 시기를 자유에 의해 앞으로 당긴다는 점만 다를 뿐. 이로써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담은 글들을 일부 추려서 읽어드려 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 각자 갖고 있는 사상과 가치가 안에 제 생각이 맞물리고 더해져 여러분이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생각을 매기로 양질의 영상을 제작해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튜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